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눈이 국회로 향했던 오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된 것인데요. 이제 오늘 결과에 대한 평가, 앞으로 된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쟁점을 위해서 함께 나와주신 분, 먼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CBS 보도국 이정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주입니다. 예, 자 오늘 지난주와 달리 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의원부터. 예, 소소한 국민들의 그런 평온한 일상을 빼앗은 결과에 따른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직이 이제 또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단히 불행합니다. 진보 보수 이런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라도 불과 8년 만에 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그런 이 정치적 대한민국은 상당히 민주주의도 전 세계적으로 선진 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예. 이 정치 하나만은 정말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참담한 결과죠. 그 결과의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었다는 것은 더 큰 불행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 8년 전에도 반면교사로 이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지난 3년 전에 정말 기대치도 않게 국민들은 다시 보수 우파 진영에 또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를 정말 하늘같이 받들어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결과가 또 3년 만에 이렇게 정말 이제 보수의 진정한 가치와 근본 기본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작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자 최재성 수석도 말씀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 그것이 여당의 이탈표를 견인을 했다, 촉발시켰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기권이나 무효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권이 찬성표를 무효가 8. 예. 찬성표를 누르진 않았지만,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담화가 여권의 찬성 기류를 이끌어내는 오히려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8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반대. 85표. 예. 그게 이제 전체 의석수로 따지면은 이제 8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 조사상으로는 국민들이 80% 가까이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거 엄청난 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학습과 경험을 여당도 야당도 모두 갖고 있고 예. 국민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퍼센테이지가 정반대지만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이 간극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또 다른 거다. 아하. 그때는 국민의힘 의석수의 절반 정도가 탄핵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80% 가까이 탄핵 반대를 했어요. 그것도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탄핵의 경험이 이번에 국민의힘에게는 오히려 탄핵 반대를 많이 함으로써 국민과의 간극 이런 것을 훨씬 더 벌리게 된 결과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이 여당 국민의힘 정치의 이제 험로가 예상되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년과 어떤 여당 내 교류, 실제 또 표결 결과도 달라진 모습들 이것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정주 기자는 또 국회 그 현장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현장까지 보고 오셨고 여의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현장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오늘 그러니까 이게 오후 4시 예. 본회의 열리기 직전까지도 사실 약간의 파동은 있었어요. 예.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게
약간 불안한 승리다. 음,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불안한 승리. 네. 뭐 헌법이 나와 있듯이 탄핵 가결까지는 200표가 필요해요. 딱. 예. 이건 제적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2. 네. 그 기권 무효를 따지지 않아도 찬성이 무조건 200이 넘어야 됩니다. 예. 근데 8년 전에 박근혜 때만 해도 234. 그리고 이번에는 204표 나왔거든요. 찬성이. 네. 그리고 그 8년 전에만 해도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의석이 120석이 넘었습니다. 예. 나름 이제 민주당이 그때 123인가 그랬는데 과반 정당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묶여 있었거든요. 네캔넥 상황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거의 180석 거대 야당이 이끌고 있는데도 사실상 지금 똘똘 뭉쳐서 친윤계가 그 지금 반탄핵 이 표심을 지금 좀 뭉쳐 있는 상태고 예. 가까스로 한 고비를 넘겼다. 예. 예, 근데 오전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원총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분이 이제 계엄 당시에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라 했잖아요. 예. 이게 일종의 이제 그 헌법상 나중에 보면 내란죄 이제 공동정범 아니냐 이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당시 방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전 원내대표 의원들을 체포 구속하는 게 맞냐 이게 조금 표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생각보다는 204표보다 더 많은 예측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예. 근데 이게 가까스로 약간 턱걸이에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케이스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가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자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방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일단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인데 오늘 총평이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아슬아슬하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부터 쭉 최혜병 특검 관련된 예. 그 일을 해오면서 최혜병 특검법이 정말 3번이나 부결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보면서 그때 국민의힘 이탈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지난주에 김건희 특검법도 탄핵 소추한 거 같이 표결했던 것도 별로 이탈표가 많지 않아서 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4표로 찬성 가결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저는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예, 부결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네 분의 총평을 이제 들어봤고요. 여야 의원들 현장 연결을 해서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 의원입니다. 예, 이제 표결이 끝이 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들 전체가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 전반적인 오늘 표결 결과 또 총평을 하시는 어떤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의 공고한 기득권은 아주 단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간발의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예. 정말 많은 국민과 시민들께서 여의도로 최다 인파가 모여주신 덕분에 아마 그 간단한 공고한 기득권도 좀 일부 허물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위대한 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표결을 참여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막상 봤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 범야권을 다 합치면 192석인데요. 지금 이번에 가결된 204석을 봤을 때 12표 정도만 이탈했고 기권 무효는 11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부분의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부결표를 던졌다는 것이 다시 새롭게 입증된 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 있을 저희는 국정 안정이 먼저다. 경제와 외교 안보 모두 다 안정을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속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여러 추가 의혹들을 또 제기하면서 또 이런 의혹들을 부정하면서 아마 좀 이 전국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근데 지금 네. 대통령의 입장문이 일단 바로 나왔네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데, 뭐랄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자체가 계속 담화문을 이례적으로 많이 발표하고 어떠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비판도 받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지금 방금 예. 전에 나온 것인데 이 입장을 들으신
소감할까 말씀을 주시면. 이미 그제 있었던 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사실상 이 극우 유튜버의 광신도일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졌었고요. 예.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은 없고 본인은 잘했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국민과 싸워 나가겠다라는 식의 담화를 받기 때문에 예.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의 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예. 직무가 보다 더 그때보다는 좀 빠르게 더 정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일만의 책임감과 반성, 또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놀랄 건 없다. 오히려 탄핵 소추안 가결이 압도적인 표로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도 태도 변화는 없지만 여러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본인이 이 과오를 좀 책임감을 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지금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어떤 기쁨을 느꼈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얘기하면서 고되지만 행복했던 여정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한덕수 총리와 또 배우자에 대한 경호를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역시 이번 내란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또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 추진이 된다면 이게 또 국정 혼란이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자체는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아직 입장이 정리되진 않았는데요. 지도부께서 정리하시리라 보지만 어찌됐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내란 방조와 공범 행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는 아마 지금 통과된 내란죄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또 국무회의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그동안 이 시행령 통치 또 거부권 통치 해왔던 윤석열을 똑같이 그대로 답습한다면 예외 없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제부터가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이 국정을 안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대결과 갈등으로만 국정을 운영해 갈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저희도 추가적인 조치를 여부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또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2차 탄핵 표결안이 204표 찬성으로 이제 가결이 됐는데 총평 짧게 해주시면요. 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 이탈표가 기대보다 작았던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의 권한 정지가 결정이 되고 우리 경제,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조금 그래도 불확실성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다 우리 국민들께서 계엄도 조속하게 해제해 주시고 또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만들어 주신 덕분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형식으로 아마도 녹화된 영상을 보낸 것 같은데 일단 입장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혹시 들으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선동도 계속 이어지게 되고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어떤 증거 신청이나 변론을 이어가게 된다면 헌법재판 절차도 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론 분열의 현상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특히 이게 지금 오늘도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 있었는데 특히 약간 정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내전을 이렇게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국민 분열 또 불안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탄핵까지 소추가 되고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으면은 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정말 절제하고 좀 조용히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말들을 쏟아낼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그 헌재 판단까지 본인이 직접 또 어떤 변론 요지서도 쓸 생각이다.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재판도 생중계하자 이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런 게 자칫하면은 내전 선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거듭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 이런 것들만 계속 일방적으로 또 쏟아내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극단적인 세력을 결집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도 이런 어떤 음모론을 쏟아내거나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가 있다면은 저는 이런 재판의 생중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미리부터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인데 야당에서도 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제 국정 안정을 도모를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총리에게도 어떤 내란죄 문제의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뭐 내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는 사태는 외국에서 봤을 때 조금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빨리 조기에 탄핵을 하고 좀 외부의 불확실성 없애자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외국의 어떤 경제 주체들, 특히 또 외국의 그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보는 태도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이라는 리스크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율 방어라든지 또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는 조금 좋은 영향력이 생길 텐데 여기서 또 갑자기 총리에 대해서까지 탄핵을 한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좀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물론 뭐 내란에 아주 적극 가담했다거나 뭐 터무니없이 뭐 거부권을 남발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리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오늘 200만의 국민들이 여의도 현장에 나와서 이제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 오늘 또 추위의 속에서 떨었던 국민들에게 또 좀 안심해달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열망만큼 강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빨리 가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말 국회로 달려와 주시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등을 내어주셔서 100kg이 넘는 저를 등을 밟고 올라가게 해주신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계엄도 해제되었고 오늘 이 추위에도 민주주의의 열망을 전 세계에 보여주신 국민 덕분에 탄핵 표결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남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습니다만은 저는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민주주의의 열망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사필 규정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고요. 자, 일단 네 분과 또 다시 말씀을 나눠보면 자, 일단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가 이제 12표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사실은 이제 탄핵 재판이 이제 헌재가 180 이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최대치로 이 재판을 지연 전략으로 가지 않겠냐 이러한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김성태 의원님.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당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기억납니다. 이 탄핵 절차 과정을 그때 신경하게 또 지켜보고 이번 또 탄핵 과정에서 또 대자비도 해가면서 앞으로 전국을 저 나름 이렇게 좀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헌재 결정은 또 헌재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끝을 내야 되죠. 180 이내. 그러니까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국회 탄핵 소추 이후에 거의 2달 만에 헌재 결정이 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딱 세 달 어졌죠. 석 달 만에.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되고 그다음에 헌재 이듬해 3월 10일 날 헌재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또 이제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이제 향후 지금 이제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특히 내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핵 소추와 함께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 또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체포 구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국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상당히 강제 수사가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강제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낸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덕수 이제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부터 빠르게 우리가 국정 안정을 이뤄나가면서 특히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8년 만에 또 우리가 배출한 또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국가의 불확실성 이걸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너무 조기 대선으로 또 뭐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동안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한국 정국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연결이 돼서 그 말씀 잠깐 듣고 네 분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상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어제부터 이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또 찬성 혹은 탄핵 표결에 임해달라라는 호소를 하셨는데 자,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찬성 204표, 반대 85표인데. 네네. 저희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용기 내어서 해주셔서 오늘 표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애를 쓰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 표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결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한동안 혼자 앉아 계시더군요. 화면을 통해서 바라봤던 모습은 어떤 마음이셨던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수당의 대통령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로 국가를 위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뽑았던 대통령인데 저희 여당 의원님들 손으로 사실 이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컸고 좀 뭐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또 이곳 국회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결정 하나하나의 역사의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착잡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향후 또 나아갈 방향 또 이제 이 표결을 앞두고도 이제 당내에도 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표결 이후에 의원총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열렸나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참석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당 지도부 상황에 대한 또 여러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유지한다 해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해야 된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반하시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독재로 갈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께서 당을 이끄신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피해자십니다.
또한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해제했고 또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빨리 수습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 전국 상황을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표결에 참여한 입장에서 또 마지막 국민들이 드리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국민들께서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에 정치는 바로 부패하고 또 정치인들 만의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국민들께서 지금처럼 늘 관심과 격려와 응원과 질책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이제 탄핵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 남용을 경계해야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대 여당이 되고 또 탄핵으로 전국 주도권을 너무 많이 가졌고 또 어느 당도 어느 기관도 견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민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당이든 어떤 조직이든 지나치게 강해져서 견제받지 못하면 부패합니다. 이제부터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자, 최재성 수석과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헌재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헌법재판소 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는데 수석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과정? 우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내용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사유는 매우 간단했거든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내용적으로 갈래도 여러 갈래고 복잡했던 내용적으로는 그 중간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갖고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됐지만 사실 대응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빨리 끝날 수 있었다. 그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담화나 오늘 또 메시지에서 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게 길어질 수도 있다. 사실 뭐 바로 심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변론 준비 기간도 주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주 2회를 했어요. 심리를. 매우 빡빡하게 하고 3회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시간이 의외로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주목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 나왔던.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잖아요. 지난번 네 번째 담화도 그렇고 오늘 또 탄핵 후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걸 또 조금 더 일인지 들여다보면 왜 저런 메시지를 낼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를 관통해 왔던 이제 보수와 또 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 쪽에서도 완전 오른쪽, 극단적 보수, 극우 이쪽을 하나의 이제 세력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걸로 해석되어질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오늘 85명이 탄핵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이유도 뭐 의원들 중에서는 조금 너무 오른쪽에 치우친 그런 관점에서 반대 이유를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하나의 정치적 기반 이걸로 선택을 했고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정치에도 저는 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또 다른 이제 정치적 선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거는 분열이고 더 큰 갈등 이런 것을 야기시키는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대통령의 이제 입장문 그것은 사실은 또 강력한 지지층을 향한 호소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국회 앞에는
탄핵 찬성 집회가 많았지만 또 광화문에도 탄핵 반대 집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국민들을 심리적 내란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자, 이종주 기자, 대통령의 입장문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향후 대통령의 어떤 헌재 임하는 전략이랄까, 향후 또 이제 보수 정치권의 행보. 저는 이 방금 나온 이 입장문을 보고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보통 이제 출입 기자니까 현장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 첫 문장에 보면 이 오랫동안 준비된 그 지금 담화문 같거든요. 예상을 하고 이제 가결 부결의 각각의 입장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해서 해놓고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여기다가 딱 담은 것 같아요. 예. 2021년 6월 29일 자기가 이제 정치 참여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냐면 이제 그 검찰총장 퇴임하고 그 자맹하시다가 윤봉길 기념관에서 당에 입당하기 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예. 제가 이날 현장에 갔는데 제가 그때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전 정확하게 기억해요. 당시 민주당이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종부세 가지고. 예. 예, 그 기준을 이제 상향시켰거든요. 한마디로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그 아파트 값이 좀 더 비싼 아파트도 종부세를 좀 덜 내게 하려는 상위 2% 이거 조정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민주당은 뭐 어차피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고 치니까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전면에 내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화법은 사실 그때도 약간 아리까리했는데 좌도우도 아닌 거예요. 재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이런 거 메시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좀 더 저희 기자들이 깐깐하게 검증해야 되지 않았나. 그때 후속 질문으로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깎는다는 거냐 올린다는 거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그런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 너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놓치지 않나 싶었고 저는 의심을 했어요. 이분 아무것도 모른다. 네,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는 말이었고 오늘 한 말 중에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슷한 말로 연끌 대출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이 소리죠 지금. 전 정권 또 때린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부동산 연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정책 대출로 푼 사람이 누굽니까? 부동산 하향기였거든요. 미국 금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거를 그걸 들쑤셔가지고 올 봄에 그 부동산 서울 지역 폭등하게 만들어가지고 금융감독원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전세 대출 갑자기 제재 들어온 바람에 이런 시장의 혼란을 다 윤석열 정부가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갑자기 이제 국민들은 오늘 담화를 보면서 왜 갑자기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게 더 이상 없긴 합니다. 자, 김기현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네, 담화문 뭐 여태까지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정부 탓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해서 망가진 거 자기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출근도 제대로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뭘 그렇게 밤낮 없이 뛰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결국 아마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서 이제 탄핵 심판에서 직접 나서서 다퉈보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 또한 결국 이제 내란죄나 이런 증거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담화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제가 가장 충격을 먹은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전환하는 거를 이제 국민께서 뭐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폭주와 대결의 정치.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계엄을 선포하면서 종북 주사파 뭐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고 군대를 투입해놓고 이제 와서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되니까 이제 수기와 배려 나를 배려해달라는 뜻입니까? 이 정도로 뻔뻔하고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주는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폭주가 국민에 의해서 멈추니까 이제 나를 배려해 주십사. 폭주하지 나에 대해서 폭주하지 말아달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저는 오늘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말 아주 깊게 관찰을 했어요. 민주당이요? 그렇습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가결 시에는
엄청난 한호가 들던 그 분위기로 사실상 민주당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봤어요. 국민께는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자 했고 또 되려 숙연한 분위기마저도 느낄 정도로 숙연한 분위기. 예. 그게 이제 민주당의 모습이었어요. 즉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 심판 결과 이후에 치러질 대선을 이미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 행보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한없이 겸손하고 숙연한 그런 이재명 대표만의 입장이 아니라 공동체인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의 이 헌정 중단 사태가 20년 만에 세 차례나 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이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됐어요. 한 사람 또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는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돼 가지고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세 번씩이나 경험하는 나라가 이렇게 국정이 안정되고 또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이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 기간에 대한민국의 성숙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책임의 가장 이제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170여석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 중심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입법 독단 그리고 감사원장을 포함한 뭐 행정부의 장관 또 검사의 탄핵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로 국정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뭐 예산 또 폭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됐지만은 의회 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 비상계엄 해제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정치적 문제를 갖다 해소하고자 했던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전 탄핵 소추를 받아들인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정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거지 보수가 탄핵 소추된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략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마음은 아프고 불행합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되지만 보람차고 행복했던 여정을 잠시 못 준다. 앞으로 또 싸워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국정 안정을 바라는 그 많은 국민들의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더 큰 고민을 가져와 봅니다. 최정욱 의원님. 이 정권이 출범한 후 대통령은 윤석열 그리고 집권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집권당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민들은 무한 책임 그리고 가장 큰 책임 그래서 권력을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뭐 문재인 전 정부 탓하는 거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야당 대표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나 시시비비를 일단 논외로 친다면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폭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엄에 대응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였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 탄핵 반대한다 논리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안 된다. 뭐 국민의힘 주장으로 뭐 그리고 나름 논리가 있어요. 논거도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볼 수 없다고 반대 논거를 피는 이 정당. 그래서 이재명 늪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만약에요. 자신들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갖고 만약에 탄핵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기 싫고 정말 대선은 안 된다고 하는 잠재적 대권 후보죠. 야당의 대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의 기준으로 삼고 공격의 기준으로 삼고 혹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이재명 늪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은 이번 이제 탄핵의 과정 앞으로도 진행되는 또 소추의 과정 또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국민의힘 정치를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이재명을 얘기하면 끝까지 이재명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치를 국민들이 보고 수권 정당으로 또 수권 세력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보수의 미래조차 더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해주셨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또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종주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까지 포함을 해서 이 여당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취재해 보면 현재로서는 사실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도 계시지만 이미 분당 상태예요. 심리적 분당 상태. 네, 이미 당은 쪼개져 있고. 예. 다만 과거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쪼개지듯이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더라고요. 불가능한데 집안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당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가라 이거예요. 자산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 당 조직 그리고 당원. 여당으로서의 어떤 유무형의 자산.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뛰쳐나가서 그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 뭐 결과에 어찌됐든 간에 철저하게 바른정당은 실패한 게 그 당시 증명이 돼버렸고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 공포가 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당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 쪽도 더 이제 신발끈을 조여매줘. 당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선에 못 나갑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윤 세력 보고 너네가 나가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친한계가 나가라. 소수가 적으니까. 근데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당장 오늘부터 이 지도부 싸움이 들어갔어요. 최고위원들의 어떤 사퇴로 한동훈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제 인원을 오늘부터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근데 당장 뭐 듣기로는 그 4명 이상 무너져야 되는 건데 장동혁 최고가 그렇게 선택하더라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여러 가지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건데 이게 쉽사리 무너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성태님 맞습니까? 제가 보기도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결코 안 됩니다. 이 분당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을 때, 정당의 에너지가 있을 때 분당이 되는 거예요. 가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 122석이에요. 이 그때 뭐 일당은 아니었지만 집권당이 이게 분열되고 붕괴되니까 탄핵 찬성에 62명이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 그 대통령이 탄핵된 그 정당에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대통령을 내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당이 쉽게 말하면은 바른정당이에요. 거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려고 했죠. 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108석 가지고 뭘 분당해서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국회 3분의 1 그러니까 100석 이상의 의석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를 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뭐 3분의 2가 무너져 버리면 바로 언제든지 개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장관 퇴임 뭐 탄핵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모든 그냥 대통령 뭐 더군다나 없는 상황에서 권한 대행 체제에서 국회 입법 권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면서도 이 분당 상황 한동훈도 책임지고 뭐 한 20명 데리고 뭐 나가려면 나가. 그리고 지도부 해체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이제 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또 이게 친윤 해가지고 책임 소재 물으면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고 이러려면은 거기에 반발하고 행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은 헌정속 이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된 이걸 국민의힘 우리 자신들만 불행하고 참담하고 안담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헌정속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된 국민들께
우리가 한없이 죄송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빼져진 성찰과 자성과 반성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겠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지도부끼리 싸움하는 거 오히려 더 집안 싸움은 바보 중에 바보들의 잔치가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김기현 변호사.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유화적인 심리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204표로 찬성이 나왔어요. 이탈표가 굉장히 적고 반대가 85표, 대부분이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내란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여기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어떤 심리 상태냐, 저는 반대한 의원들은 윤상현 의원 어제 얘기한 거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나는 정권 내놓기 싫어. 나는 정권이라는 이 보물단지를 그냥 계속 부여지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부모님이라면 부모가 자식한테 사탕, 정권이라는 사탕을 줬는데 그걸 부모가 다시 빼앗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그 사탕을 쥐고 막 울면서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한테 아이는 더 맞습니다. 더 혼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 하에 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여당이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어떤 앞으로의 계속 불행을 더 예고하는 그런 전정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판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와의 두 사람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수석께서는? 저는 이게 이제 분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나간 자와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간 자가 성공하든 있는 자가 다시 추스리든. 그런데 이게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경험들이 있어서 결국은 네가 나가라. 그럼 결국 뭐냐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서의 집안 싸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극명하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수에서도 완전 오른쪽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어떻게 보면 경문 같은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치적 지점이냐. 그러면은 또 성향적으로는 또 완전 오른쪽은 수용 불가능한데 85명이 탄핵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정치는 앞으로 더 완전히 극우적 오른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의 문제와 무너지지 않은, 그러니까 나간 사람 하나도 없는 안에서 탄핵 이후에도 계속 집안 싸움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한동훈 지대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매우 이제 취약한 그런 지도 체제가 될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면은 분당은 아닌데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제 집안 싸움들이 계속되어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야 그러면은 그게 장미 대선이든 뭐든 탄핵 이제 헌재 판결 후에 그럼 대선 후보가 누구냐?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담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이번에 뭐 과정을 거치면서 추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뽑아졌기 때문에 기둥뿌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검찰의 이제 명태균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원지검에서 바리케이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선 후보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홍준표 시장 정도. 그런데 대선 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겹쳐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 차라리 분당하면은 나간 자와 있는 자에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 나간 자가 성공하든 이렇게 될 텐데 한 울타리에서 이념의 문제, 대선 후보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추스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입장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은 노력했고 국민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계엄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다원 게시판 논란 문제도 사실은 수습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잘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고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시장 등 차기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클 텐데 이정주 기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 한 대표는 이번에 한 세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당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12월 3일 계엄 당시에 바로 즉각 나온 말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위헌 계엄이다. 이때 제 주변에도 약간 중도층 중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워낙 강성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한동훈 대표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그 내란 종결되기 한 4시간 정도 가진 거죠. 예. 근데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밈으로 나오는 한덕훈, 뭐 한덕수 총리와 예. 두 쌍두마차 체제하겠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때 바로 탄핵에 가겠다고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이분의 이제 한계이기도 한데 그때 당대표를 걸어야 돼요.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면 나는 탄핵에 찬성하는데 우리 당이 탄핵에 실패한다. 난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제 정치 운명을 같이 콜라보를 해서 가셨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보수의 1위 주자로 등극했을걸요. 당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이 당 지도부 가지고 한 요 며칠 이제 경론이 지금부터 당장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단계 게시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이게 얘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네, 해소되지 않아요. 저도 취재를 했지만 늘 이 문제가 계엄이라는 너무 큰 문제가 오니까 그 잠깐 넘어가자 이렇게 한 거지 이게 진실의 영역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친윤은 넘어갈 생각이 없다. 없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가 안 내려오면 이 문제를 또 꺼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정파적으로 친윤이 맞니 친한이 맞니 이걸 떠나서 기자 입장에서는 진실의 영역에서는 저는 아직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한동훈 대표 역할에 아쉬움 많다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가셔야 될 시간이어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지금 밝혀내고 거기에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든 정치력에 승부를 거는 어떤 그런 무단하고 무모한 짓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와 근본에 충실한 그런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에 정말 충실하고 또 만전을 기회 국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한 대통령이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쓴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 전달하고 대통령 국정 운영이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견제하는 그런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했냐. 이런 거 반성해야죠. 어떻게 대통령만 있고 집권당은 없는 그런 2년 6개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체제는 계속할 수 없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미숙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뭐 많은 비판을 제가 할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이 마당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당에서 가리는 그 부분 이거는 이번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법적 책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정 책임은 검찰 뭐 공수처 뭐 이런 수사기관에서 해서 결국은 법원 헌재에서 판단할 거고 그 다음에 집권당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책임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권당이라는 그 의원들이 그냥 측근 가신그룹이라는 친구들은 살들이 안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대통령 신경 비 맞추는데 급급했지 언제 집권당 의원으로서 역할과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봤냐 이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지금은 볼상사나운 모습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 저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방금 밝혔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요.